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5주차 온라인 강의에 이어서 6주차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4월 15일 날 선거에 자신의 한 표의 권리를 잘 이행했는지 궁금하고, 자, 더불어 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국민의 하나로서 나라의 상황과 환경들을 관심 갖고 참여하는 건 참여에 관련되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우리 전 세계, 우리와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요.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코로나의 일부가 아직까지 그걸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이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작품의 커멘트나 또 아니면 또 온라인이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연장이 된 그 7주차부터는 이제 줌을 이용해서 화상의 강의를 이어가려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 환경들이 주어지겠지만 먼저 전체를 한 시간 정도 줌을 갖고 그 다음에 시차별로 한 30분씩 아니면 10분씩을 여러분들과 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디벨롭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작품이 이제 촬영되어질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팀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7주차, 6주차에도 온라인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카톡과 단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멘트를 하는데 그 코멘트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계속 체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했던 내용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보는 시각이나 전문적인 시각들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의 창작 행위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애써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됐으면 창작에 대한 주제나 컨셉들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테크닉적 측면이나 구조적이나 시나리오의 이 여러 형성과 유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바꿔주기 위한 코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심사의 위원으로서 단편영화 지원작에 선정을 한 시나리오를 쭉 보면 물론 한번 공고가 나가면 500편이 들어오는 거는 일도 아니죠. 들어오는 거 보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에 대한 컨셉들이 명확해요. 어, 실험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실험력에서 뿐만 아니라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작품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경향과 동향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면 현재 10편의 시나리오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같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주는 결정적인 전체 코멘트라고 하면 이야기의 스토리텔링들이 어, 과거, 미래, 또 현재에 있어서 누구나 다 할법 이야기를 다 다루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중요한 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시나리오 구성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개발을 해라는 측면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찍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디벨롭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편집에서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될 것이고 또 거꾸로 시나리오가
좀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뒤쪽의 선택에 대한 초이스를 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전 작업을 통해서 촬영에 불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시간들을 최대한 낭비를 저지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도 긴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영화 7월 30일 영화는 준비 단계만 1년을 거쳤거든요. 물론 헌팅 장소는 50여 군데를 한 15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봤기도 했고, 그래서 온 결과는 미장센만큼은 아주 잘된 작품들이라고 호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바로 앵글과 화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이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굉장히 너무 정직해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정직해. 56명의 수강생 전원이 누구 하나가 좀 더 파격적으로, 물론 파격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파격이라는 의미는 실험적인 앵글의 구도, 시나리오의 구조, 배우와 스태프들의 접근 방식들을 다방면으로 보고 그 부분에서 체크하고 만들으라는 뜻의 의미 형성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들은 되게 정직하게만 그려놨다. 가끔씩 이런 얘기가 떠오르죠. 야, 너 영화 같은 삶을 살았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또, 야, 너는 역시 영화를 만드는 예술인이야. 네 인생이 예술과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하나가치에 대한 부장점은 그만큼 영화나 스토리텔링 갖고 있는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연극의 경우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의 사건이 아주 많은 것들을 집약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듯이 기승전결을 꾸준히 지켜가면서 충돌, 트러블, 거기에 화합,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시간 타임대로 따박따박 넣어주는 것이 시나리오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러죠? 시나리오는 과학이다. 한 5분 딱 됐을 때 사건이 한번 멋지게 터져야 되고, 또 10분에 하나씩 됐을 때 사건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되고, 크라이마스 정점 부분에서 뭐 이런 식에 대한 과학적 인간의 감성이나 감정이입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의 경우 더 그런 부분이 심합니다. 굉장히 심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러한 흥미에 끌리는 서스펜스 적용들이 약하다는 거죠. 또 반면에 서스펜스나 이런 것들이 작다면 예술의 성향과 기법들을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장르 영화에서 보여지는 기승전결의 장르 기획 이런 영화들이 단편으로서는 아마 성공할 수는 잘 없다.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사회 드라마 이런 것들의 장르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10여 분 동안 화려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에 대한 강조를 해주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디벨롭을 하지 않고 몇 줄만 몇 개 고쳐서 보낼 수도 있어요. 보내면 충분히 압니다. 그거는 나는 오히려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팀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고민이 많이 하면 할수록 작품의 퀄리티는 높아진다는 게 여기에서도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도 해보았고, 또 작품을 찍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한 촬영들에 대한 여러 환경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작품, 또 나만이 하고 싶어하는 테크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슴속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다 똑같은 마인드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난 최고가 될 거야, 최고가 될 거야
라고만 끝나는 사람의 경우는 결코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말이보다는 행동을 먼저 우선시한 후에,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도전하고 실험적인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을 빨리 성장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그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방법, 테크닉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촬영에 있어서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촬영 카메라 부분이고 연출 부분이고 배우 분이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조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명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한번 조명에 대한 강조 측면에서 조명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조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지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의 코멘트들을 계속 같이 조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작품에 대한 코멘트의 경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디벨롭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 기준치, 테크놀리지 이런 부분들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단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창작적인 주제, 컨셉, 상징의 의미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나 영상에 있어서는 이 빛은 굉장히 기본이죠, 기본. 자, 조명이라는 거 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노출이라는 것 개념을 접근하는데, 노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빛의 접근 부분을 우리는 총괄 노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명은 그 노출과 어떤 관계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빛과 그림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주변의 물체들을 효과적으로 지각하는 행위를 우리는 조명이라고 지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의 항목입니다. 그 행위들은 밝기와 장소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 가끔씩 지켜와서 촬영 감독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조명 감독도 마찬가지죠. 베테랑이면 베테랑일수록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조명 감독의 이야기가 뭐 그렇다고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밤신을 좋아하는 분들은 예술지향적인 분들이나 작품의 몰입도가 높은 분들을 주로 조명에 의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인위적으로 내가 빛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조명을 활용하지 않고 어두운 곳이 아닌 이런 밝은 대낮에 촬영을 해버리면 빛과 그림자를 컨트롤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보니 장비들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죠. 반사판이 커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조명들의 또 부분이 서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조명은 빛과 그림자의 인위적 조작을 효과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여기 명시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조명을 두 가지의 개념을 접근합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명, 그러니까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명. 그런데 크리에이트에 관련되어진
기술적에 대한 조명. 이 두 가지 나누가 있을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조명을 만드는 감독들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조명을 담당해서 조명으로 여러분들이 이 워크숍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내가 조명을 담당하고 싶어도 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연출과 제작, 촬영, 편집을 원해야 합니다. 근데 조명과 소품, 소도구, 미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 다 후순위에 밀려서 선택이 되는 경우는 많죠. 그거는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고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죠. 연출부, 제작부, 촬영팀은 벌써 이미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날아다니려고 그러죠. 자,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조명과 비기술적 측면을 보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기술적 측면의 조명과 비기술적인 조명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노력들도 하죠. 자, 기초 조명이에요. 기초 조명은 통상적으로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인 3점 조명이라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충분한 빛을 확보해야만 가용되어지는 존 스텝의 영역이나 그 다음에 노출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적정 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적정 노출. 이 적정 노출에 대한 단위의 개념은 이런 개념인 거죠. 조명의 밝기를, 조도를 2스탑에 넣을 수도 있고 2.8에 넣을 수도 있고 4에 넣을 수도 있고 5.6에 넣을 수도 있고 11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분위기의 밝기를 11, 8, 6, 5.6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초 조명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흐름의 기초 조명. 이런 기초 조명의 중심을 먼저 잡게 되고 나면 어느 부위가 어두운 그림자가 될 것이고 어느 부분이 또 빛을 닿는 밝은 부분이 되는지를 딱 보게 되면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난 조명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배웠지만 이런 거는 이 뒤에 생기는 이 그림자를 우리는 일반적인 그림자라고 하고 이 안쪽에 피사체 물체 안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앰블런트나 카메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담아서 표면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외의 그림자, 표면 그림자는 요 물체 피사체 안에 자체적으로 생기는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그림자들은 어떤 것들을 영향을 시키냐면 창조적인 영상과 분위기의 조성의 목적으로 형성된 느낌, 감 이런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가장 정답은 내 눈을 믿는 거죠. 감독이 결정적인 초이스를 해줘야 됩니다. 뭐 그 사이에 이런 얘기도 있겠죠. 장비가 없습니다. 조명이 전력이 딸립니다. 또 배우가 늦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핑계라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 핑계는 세상에 사연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단 그 사연을 노력을 통해서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비조명과 기술적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자나 조명이나 촬영 감독이 노력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미장센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7월 30일과 어디로 여러 가지 영화제 장편 투표를 내리고 보면 7월 30일은 한 컷 한 컷 한 컷들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그거는 애착이 더 많이 갔다는 얘기죠. 초년 때 사용되어 졌기 때문에 컨텐츠도 괴때리 났고 조명도 하나하나 컨셉을 다 잡아가면서 감도에 대한 준해서 조명을 했었어요. 어디로 갈까의 조명에 대한 들어간 용량과 7월 30일의 영향을 비교해보면 7월 30일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작아요. 조명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앰블런트, 카메오, 그 다음에 미장센에서 요구되고자 있는 조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감도 조절로 만들어낸 여기서 창조적 영상의 분위기 조성의 목적 다 달성이 되었거든요. 저는 737 영화의 조명 쪽이 굉장히 미비하게 가서 걱정을 무지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게 했었죠. 천원 감독이 아는 분을 들어줬는데 마지막 나왔을 때 말랭이 언덕에서 꽃님이를 죽게 한 아버지의 애달픈 슬픔을 통해서 우리 새벽을 맞이해서 새벽 그대로 찍겠다. 그때 당시 때 그 넓은 백사장을 밝히기 위한 조명은 10kW 2대의 발전차 한 대가 동원이 돼야 되었어요. 동원을 시켰죠. 네, 돈을 많이 들여서. 자, 그런 거는 기술의 측면에서의 접근도가 목적이라면 비기술적인 조명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감정. 아, 그래 느낌이야. 저 느낌. 오케이, 오케이. 저 느낌 유지시켜줘. 이게 바로 비기술적이지만 창조적인 영상의 절대적인 부분들을 차지한다 하는 얘기를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조명을 봅시다. 자, 이 조명의 경우, 자, 보시죠. 그림자 그 자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거를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에 관련된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 비기술적 측면을 봅니다. 내적 환경과 내면적인 환경에 대한 갖고 있는. 조명이 전체를 다 좌지우지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카메라가 그걸 전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연륜이 있고 작품에 애착이 있고 그 작품을 만드는 경험이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조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비로소 나이 먹고 경험이 많이 쌓일 때 그때 비로소 느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들 현장에 이제 이 작품 워크샵 3 찍을 때 다음 주 5월달 초부터 계속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관철시키고 또 특히 연출자는 타협과 동시에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고민이 없으면 작품은 조명이 떡조명이라고 하죠. 밝고 어두움의 구분이 별로 없고 다 똑같이 밝은 거. 요즘에 나오는 LED 조명의 경우는 대부분 다 그 전체가 다 밝게 하기 위한 조명들이 대다수일 수도 있긴 해요. 스포트 조명의 경우에 스포트 R이 350, 300, 650, 1kg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LED 조명이 갖고 있는 즉석에서의 색온도의 변화 못 쫓아갑니다. 시간적 여력도 없고. 그런데 이 R이 있는 텅스텐 조명에서만 이 받는 감정적인 심리적인 기능은 다르다는 거죠. 플러트하게 빛도 섬세한 느낌을 가만히 보면 빛도 다 성깔이 있고 다 감정이 있습니다. 빛도. 그 빛에 대한 감정들을 그대로 살릴 줄 안다면 그것이 조명의 살리는 기름길입니다. 난 연출자니까 조명에 관심 없어. 절대 아닙니다. 연출자는 촬영남 못지않게 조명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현장 연출이 잘 된다는 거죠. 현장 연출이. 그게 바로 우리가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었어 하는 얘기예요. 누구는 옳은데 누구는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관적인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긴 하죠. 그래서 간혹 연애를 할 때 사랑을 고백을 하거나 그 여자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 줄 때는 항상 분위기 있는 데를 찾게 됩니다. 그 분위기 있는 찾는 것들이 이렇게 조명들이 분위기에 맞게끔 조율되어지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의 개념에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표현적 기능.
자, 외적인 표현적 기능에 아까 질감의 축소, 질에 대한 강조했죠. 이게 그 표면 그림자의 변화에서 나타나지는 느낌과 감정입니다. 외적 환경에 표현하는 기능은 공간의 기능과 촉감의 기능의 개념이 접근되어 있어요. 자, 조명을 할 때 그냥 빛을 밝기만 하려고 여러분들이 조명하는 것들로 대다수 90%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여름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이런 설명들을 좀 더 차곡차곡 머릿속에 찾고 또 다시 제 복습을 통해서 작품을 거기에 대입만 시키면 여러분들의 작품들은 분명 시선에 집중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감합니다. 외적 환경의 표현 기능에서는 공간 기능과 촉각 기능이 있어요.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형성, 이거를 우리는 공간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왜?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광원과 표면 그림자의 경우입니다. 표면 그림자. 표면 그림자는 피사체 내에서 빛을 쏘았을 때 자체적으로 그림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피사체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걸 우리는 표면 그림자라고 합니다. 거꾸로 투영 그림자는 반대하자 반대. 투영 그림자는 내가 그림자가 만들어진 내 물체에 의해서 다른 외부, 별도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명광원과 표면 그림자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주광원은 키라이트라고 하죠. 키라이트. 우리는 상황 라이팅이라고도 합니다. 그 상황 라이트의 경험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떤 기능이, 어떤 작용이 되는 상황 라이트. 상황 라이트 안에는 로맨틱한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같이 걸어갔을 때에 대한 추억의 복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저는 감성적인 걸로 조명을 풀어간다고 얘기하는데 힘을 얘기할 수 있겠죠. 바쁘고 시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하라 마라는 여러분들이 어드바이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작품의 퀄리티에 대한 디벨롭. 그 다음에 디벨롭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주제와 컨셉의 전달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질감의 축소. 감각에서 공간의 기능에서는 조명에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분명히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얼굴이 강한 질감은 포로포를 빠르다는 표현을 합니다. 빠르다. 다시 말해서 포로프가 없다는 개념이 있어요. 여성의 부드러움에 포로프를 느리게, 아주 느리게, 빠르고 느리게. 여성에는 부드럽고 밝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로풀에 대한 느끼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림자와 아니면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받아들이는 빛의 조도가 그러니까 비율이죠. 밝고 어둠의 비율이 심하게 나타나는 우리는 포로프가 빠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 느낌이 빨리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으로 보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밝고 어둠이 굉장히 많으면 빨리 마음이 동요가 되거나 빨리 움직이게 되는 개념에서 빠르다라는 적용을 하는 거고, 반대로 포로프가 부드럽다나 느리다라는 얘기의 의미는 어떤 거였어요? 조명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비중과 비율이 굉장히 느껴지지 못할 정도의 양음, 밝고 어두움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포로프가 느리다는 표현과 함께
빠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투영 그림자, 표면 그림자의 반대가 투영 그림자예요. 표면 그림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체 피재체의 표면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고, 투영 그림자는 내 피사체에서 적용되지 않고 나를 비롯해서 빛의 다른 바닥이나 다른 물체에서 나타내어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투영 그림자와 까메오 내지는 앰뷸런트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긴 투영자가 생겨지는 이유는 해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투영 그림자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의 경우는 긴 투영 그림자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 서쪽에서 비춰지는 빛의 반사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겠죠. 거꾸로 한여름밤에 낮에 꼭대기 올라갔으면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 기능의 그림자는 계절과 시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아름다운 표현. 여름보다는 겨울의 투영 그림자가 더 길고 부드러워. 왜 그럴까요? 겨울은 아무래도 해의 위치들이 작기 때문에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그림자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계절의 표현도 세다는 거죠. 세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는 조명의 시간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시간 기능. 조명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강박관념은 현장에서 조명만 제대로만 쳐줘도 작품의 퀄리티는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근데 하다 보면 아주 잘된 샷도 있지만 잘 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의 개념을 접근하는 거죠. 자, 내적 환경을 표현하는 기능을 봅시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시간의 기능이 있고 내적인 환경의 공간의 기능, 감촉의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내적인 표현의 기능을 한번 훑어보면 조명의 심리학적 효과가 보여지는 빛의 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개념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은 심리적 효과를 강하게 표출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촬영 시업 시간 동안에 조명에 대한 부분들과 촬영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계속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술적 테크닉적으로 배워진 것인지 더불어 그 부분을 넘어서 감각, 감정, 시간, 공간, 이러한 감성들의 움직임의 느낌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하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장에는 시간도 없고 힘도 들고 하는데 조명과 관련된 사람들만 불치질하게 움직이죠. 거꾸로 야외 씬에 낮 씬을 찍게 되면 조명 움직임이 약해지죠. 대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투영 그림자나 표면 그림자들이 빠르냐 느리냐가 형성된다는 개념인 거죠. 빠르냐 느리냐. 자, 여기서 봅시다. 심리적인 효과는 맑고 어두움의 면적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타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운치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연인이 프로포즈를 하거나 아니면 짝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뀌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분위기 있는 카페로 가라. 그 이유는 분위기 있는 카페는 조명을 심리적 효과에 적용해서 적절하게 맞춰서 조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명을 그렇게 심도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카페일수록 잘 된다는 거죠.
근데 휑하거나 프로프가 너무 느려서 너도 밝고 쟤도 밝고 다 밝아버리면, 음양의 비율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해버리면 오히려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부감.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를 밝게 하고 전체를 낮게 해봐야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적 환경의 표현 기능에서 조명의 심리적 효과는 그다지 적용을 못 받는다. 그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우키. 밑에서 위에서 찍는 삼각 3점 조명에서 하나의 위치이죠. 하나의 위치. 전체가 다 어두운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죠. 표면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로우키는. 이 얼굴을 기준으로 뒀을 때 굉장히 표면 그림자, 특히 눈이 많이 표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표면 그림자. 물체 자체에서의 빛이 물체 자체를 어둡게 한다는 개념이 접근됩니다. 그래서 어둡게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장엄하거나 준엄하거나 범죄나 숭고함, 정적인 동작, 배우의 공간, 무한한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하고 있을 때 당시 때 카메라가, 조명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시선보다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 잘라버렸어요. 사용시켜버렸어요. 절대 카메라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장엄함과 신비함과 숭고함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리더자나 왕에게 행해주는 그러한 조명의 노키라고 봅니다. 하이키. 하이키는 고명대에 차지하는 부분이죠. 키가 높아요. 고 입체감이 부족함 동시에 깊은 맛이 없는 화면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적절한 그림자 등으로 배치해서 구도를 재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키라이트 옆에 일부러 고보라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나무로 만든 것들도 있을 것이고, 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에는, 지금은 먼저 나무로 많이 해서 일부러 그림자를 만들어서 조명을 가게끔 조명 라이트 앞에 물체들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림자를 만드는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하이키, 플랫키는 중간에 평면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플랫키입니다. 필드라이트라고 또 필드, 전체를 다 비는 배경에 대한, 아니면 그 주변의 법. 그 다음에 적절한 미등키의 경우는 안정, 건실, 중도, 중후, 보수적, 자연의 같은 느낌, 뭐 그러한 심리적 효과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걸 이제 배치의 그림을 한번 쭉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인물과 마주쳐서 서 있을 때 이렇게 배어있습니다. 카메라와 반대 방향에 있는 거는 역광이라고 그러죠. 전면광. 이렇게 이 카메라와 일직선에서 사물하고 역광을 만들 때는 판타지작 같은 형향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판타지의 성향. 그리고 통상적으로 3점 조명에서 하이라이트목을 살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위치에 많이 배치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 권하지도 않지만, 설사 조명이 권한다 하더라도
조명의 이 외쪽 그린 미장센 카메라의 워킹 부분이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조화를 이룬다는 개념이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면광만 썼을 때는 이렇게 빛이 입체는 상장 없은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사광, 옆에서 이렇게 옆에 사광이라는 거는 9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도의 각도를 갖는 부분들을 사광. 측면광 보십시오. 측면광을 보면 이렇게 나타내지죠. 그 다음에 반역광. 역광을 반으로 하면 이런 형태의 영입니다. 여기만 밝혀지게. 그럼 당연히 반대 방향은 펄프가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 역광은 판타지 같은 느낌을 주죠. 예수님이 탄생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도 역광들을 많이 사용하죠. 신비로움, 미래지향적 이런 부분들의 표현을 할 때 역광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강 부분들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조명을 다시 한다는 생각이 기분 들지 않나요? 조명기기가 없다 하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하는 방법도 많다. 반사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높이에 대한 배치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높이에 대한 배치. 언더, 프레임, 아이 레벨. 통상적인 조명의 위치는 카메라의 위치처럼 아이 레벨이 아니에요. 카메라는 아이 레벨이 일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 레벨의 조명의 높이 배치는 아이라이트라고 하죠. 눈동자의 흰센 점들을 찍어서 표현됨으로써 그 흰센 부분들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시 말해서 아이라이트는 눈동자의 흰색 동을 원형을 만들어주는 원인을 합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명 감독들한테 배우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걸 친해지게 노력합니다. 친해지고 좀 더 강해지면 한 개라도 조명을 더 셋업을 잘 해주거든요. 그러한 심리가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레벨의 라이트를 아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한 분들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 사이드에 언더가 있고 프레임이 있습니다. 미아 있고 탑 있고 탑도 있고. 대부분 더 드라마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드라마tur기에 사용되는 조명은 언더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언더에 사용한다는 비중은 장비 문제가 아니고 사용 용도나 배치의 문제입니다. 탑이 됐을 경우에는 억압, 취조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죠. 뒤에 기어, 백그라운드 라이트 이런 것까지 윤곽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광원의 지향하는 따르는 분류죠. 스포트라이트, 필러드라이트. 스포트라이트는 뭡니까? 일정 부분의 빛을 강하게 몰아주는 얘기를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야, 너 스포트 받았어. 일정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 부분에서의 조명은 강하고 짙은 그림자를 만드는 일반 조명이죠. 스포트라이트는. 스포트라이트. 대신 빛이 너무 강해서 그림자를 활용할 때는 가능하나 이 정도의 노출 효과로 나타내서 표현되어지면 대부분이 다 거부하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음향의 조화도 이랬던 것처럼 조명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주피터 라이트는
일종의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때 사용되어지는 조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명에 대한 방향이나 감각들이 별로 없고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기 위한 별로 교양 다큐멘터리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갓을 이용해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RE 300, 650 텅스텐 조명의 경우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전형적으로 잘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뒤에 있는 조명기계 뒷부분에 손잡이를 돌려주면 모아졌다가 풀어졌다, 모아졌다, 풀어졌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조명기기의 경우는 저희 교양 다큐멘터리로 사용되어집니다. 왜 그런 게 되냐면 접혀지는 항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도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그냥 밝게 비춰주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무대의 천정에서 붙어 있는 조명들이죠. 스포트라이트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라이트들은 전부 다 스포트라이트죠. 스포트라이트에서 핀 조명이 있죠. 일반 조명은 그냥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데 집약적으로 한 곳을 강하게 비치기 위해서 비춰주는 부분들을 우리는 스포트라이트일 겁니다. 자, 프로널 라이트, 스튜디오에서 프로부트를 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러한 조정에 대한 형태의 유형은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다 연극 무대 조명에서 많이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알립소이탈 라이트는 특정한 부분을 조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죠. 정확한 빔을 창출하고 또 핀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필러드 라이트는 비지향선의 확산광입니다. 넓게 비춰주는 빛이죠. 넓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환경들의 일종의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필러드 라이트의 사용 부분들을 잘 권하고 싶진 않아요. 무대 조명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넓은 범위에 골고루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브로드라이트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구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냥 다시 말해서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프로포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느리게 역할을. 플러드라이트는 호리존트 라이트, 이 부분은 이제 연극 무대 스튜디오에서 흰 벽에다가 쏘아주는 배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그 다음에 형광에 대한 부분들 사용되는 부분들 형광색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부분들은 그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조명이죠. 키라이트, 백라이트, 필라이트. 이게 뭡니까? 맞춰보시죠. 뭐겠습니까? 키라이트, 백라이트, 필라이트. 3점 조명이죠. 3점 조명. 이 3점 조명 이 부분은 조명의 기본이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라이트도 이미지 라인이 형성돼서 방향성을 탑니다. 다른 조명들은 방향을 안 타는데 키라이트가 설정이 되면 화면이 바뀌면 키라이트는 일정한 방향에서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마주보고 있고 B라는 사람이 마주보고서 얘기할 때 A의 오른쪽에서 키라이트가 형성이 되면
컷이 넘어가도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환경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조명의 날파적 벌칙을 맞추는 길입니다. 근데 조명이 눈에 잘 안 보이거나 느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다 티나고 다 느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삼성 조명인데, 자, 키라이트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백라이트는 윤곽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고, 필라이트는 키라이트의 한쪽 면의 그림자에 관계없이 반대 방면에서 그 그림자를 없애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필라이트, 보조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 이해 봅시오. 키라이트의 위치의 부분들은 45도 각도예요. 90도의 기준을 넣었을 때 45도의 위치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필라이트는 키라이트가 45도라고 하면 필라이트는 좀 30도 정도를 카메라에서부터 비춰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 다음에 윤곽을, 피사체의 윤곽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백라이트. 그죠? 백라이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백라이트의 보조강으로 키커라이트를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3점 조명을 통해서 이 인물만 강조하다 보면 뒷브라운드 배경들은 죽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백그라운드 라이팅을 통해서 대신 촬영해 준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라이트와 백라이트는 플라이트의 2분의 1 수준의 50%, 60, 70%에서 밝기를 조절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작품이 나온다. 자, 백라이트는 30도에서 45도의 각도로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키라나 필라이트는 마찬가지로 30도에서 40도의 위치에서 빛을 이렇게 그림처럼 창조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나 실외에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는데, 삼각대의 조명 기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키라이트는 30도 40도를 유지를 하고 백라이트는 30도 45도가 유지가 되면 아주 이상적인 인물 조명이 됩니다. 그 관점은 3점 조명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이외에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촬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조명이는 주광이 되고 키라이트가 되는 거고, 거꾸로 반대의 B의 경우에는 뭐가 되죠? 반대의 경우는 주광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한 사람이 주광이 되거나 보조광이 되면 반대가 되면 바뀌어요. 이런 개념의 접근도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빛을 바로 직광으로 쏘면 은은한 분위기의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빛을 천정해 놓고 반대에서 벽면을 좀 부드럽고 고른 확성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천정이 어두운 색깔이면 흰색 침대볼을 천장에 붙여서 빛이 판단의 경우 정도로처럼 반사판도 같이 가동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좋다고. 자, 빛의 확산의 개념을 보면, 자, 스포트라이트가 빛을 위해서 라이트 성형을 주면 반투명 종이 등을 사용해서 빛을 굉장히 퍼지게 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런 조명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빛이 전달이 잘 되더라도 굉장히 탁탁하고 느낌으로 뭔가 인위적인 조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확산 조명에 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에 대한 젤이나 투명 종지를 사용해서 이 빛에 대한 부분들을 감소가 되긴 하겠지만 빛의 밝기는, 그러나 분위기는 더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으로 빛의 확산이 나고, 반사판은 그야말로 빛에 대한 반사에 대한 개념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외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주광을 갖다 놓고 대체 광으로 활용하면 아주 좀 왜냐면 색온도를 맞추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촬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상황이 없지만, 그래서 야외 촬영 보조할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판을 이용해서 조명, 햇빛은 주광이라고 하면 주광에 반대되는 부분들을 그걸로 표현하면 반사판이 오히려 필라이트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에 대한 설명들을 좀 나눴다면, 빛에 대한 부분들의 계열을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명이 어떻게 테크닉하고 어떠한 방식들의 부분들은 우리 기존에 있는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받아내는 거고, 저는 이제 연출적인 마인드에서 조명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지만 그런 걸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심리적인 현상과 환경과 부분들을 활용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커멘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접근도가 있을 수 있는데, 공식 석사긴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 하나씩씩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톡을 만들어서 팀과 나와 1대1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밝혀주기를 꺼려하는 친구도 많아요. 나중에 한 방에 공개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코멘트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경향은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분들은 단독으로만 하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고치고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감성적인 마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고, 대사 중심으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지문으로 행동으로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것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상징성이 2배 이상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잘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조명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면, 자, 지금부터는 촬영 콘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컨티뉴티는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컷을 잘라내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콘티를 잘고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7월 32일에서 적용되어지는 콘티예요, 콘티. 자, 실질적으로 52번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자,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한규팅에 대한 녹화 한번 제가 콘티에 대한 개념과 실제 찍혀진 영상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거에서 그림을 그린 것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연구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 보시죠. 지금 이제
7월 30일에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여주면, 자, 지금 신 2번이 이제 말랑이 오르골을 갖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렇게 그 손 보여주고 뭐 꽃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컷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현장에서 콘티를 바꿨다는 거죠. 자, 그 이 씬을 한번 볼게요. 언니마, 엄마한테 꼭 그래야지. 맞아, 엄마.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엄마. 반복돼서 내 먼저 하나. 이게 뭐고? 이거 왜 줄까? 오르골 언덕에서 보여주는 콘티이죠. 자, 언니마,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자, 아이고, 우리 꽃님 많이 먹어줬네. 언니마. 자, 이 점에서 이제 컷을 많이 잘라서 분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생각이 더 나지. 그래. 엄마 생각날 때마다 우리 또 보자. 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씬에서 오늘 한번 보죠. 세 번째 씬을, 자, 여기 볼게요. 여기 15째 씬 요 장면인데, 아리까리한 거 자, 딱 질색이다 이 개새끼야. 요 중간중간에, 나왔던 장면들은, 편집 과정에서 이 작성되어진 2번과 3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까 그 시장통이 나오고 장영사가 옛날에 범죄들한테 이렇게 때리는 장면에 대한 부분들은 뒷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자리를. 그래서 먼저 나왔던 건데, 3번 씬인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수증기가 나는 나무 보여주죠. 달리 이렇게 쭉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요까지 콘티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까지 나왔습니다. 1번, 2번이 같이 붙어서 달리를 연결시켰던 장면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기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삐삐가 올리고 만수 DS. 그래서 이제 가면 삐삐가, 자, 여기서 요 부분 닦은다. 그 다음에 서서히 걸러온다. 이렇게 쭉 당겨서 와서 여기 잡아서 요거 장면까지 갔습니다. 요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이고, 자, 칼을 쫙 펴서 보여진 이 장면이 요 7번 씬과 같은 맥싱 신문이고, 요번에 추가된 씬들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콘티가 이제 바뀌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삭제돼서 부감 때문에 없어졌던 씬들이에요. 그런데 나랑 알기나. 아 이러노?
자, 여기서 계속 이어서 콘티가 만들어져서 그냥 원컷으로 보였던 장면입니다. 이거랑 다르나? 알았다. 자, 그 다음에 또 콘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수요. 어이, 니 누구? 어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 구신거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콘티상에서 네 번째 신이었는데, 그 앞에, 장사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 콘티가 뒤에서 이렇게 그려졌던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그려졌던 거지. 자, 이런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제, 이렇게 촬영되어져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콘티가 이제 일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바꾸기도 하고 또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가는 것이 뒤로 가기도 하고 뒤가 앞에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어린이 놀이터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죠. 이렇게. 장의사님 어디 갔노? 몰라. 이만수 떴다, 이만수. 자, 그 달 그림자가 나오면서 다운이 되죠. 이렇게. 요 장면이 그대로 이렇게 연출됩니다. 이렇게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소 헌팅은 한 1년 정도 거쳐가면서 헌팅을 한 거죠. 계단이 있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는 헌팅을 할 때 딱 가다가 느낌이 오면 그래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이제 헌팅을 마음으로 오고 감성으로 한다는 거죠. 감성으로. 느낌이 온다 싶으면 거의 바로 붙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헌팅을 할 때는 먼저 물어보죠. 허가가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죠. 그렇게 버리면은 좋은 장소와 내가 원하는 장소를 찾지를 못하고 현실에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먼저 묻지 말고 느낌 오는 대로 그냥 일단 먼저 컨택을 한 후에 그리고 가서 초이스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영도다리의 윈쪽에 보면 그 산동네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동네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개발도 안 됐지만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밖에 들어오는 시인들,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 계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보면 되겠지만 자 라디오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었고 달리를 이어서 기다리는 장영 아니 저기 꽃님의 아빠 만수의 이야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이 두 기사는 백제 초기의 역사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오르골이 보입니다. 발 보이고 이 기록에 또 여기에 써 있는 장면 플로우샷으로 보여주고 명백히 다른 산이라는 것이니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하면서 비가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보여주고 가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흩어 따라가는 장면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이게 콘티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 나오죠. 계단 근데 계단을 다 찍었는데 삭제시키고 이 부분이 먼저 나왔어요. 이 부분 삭제시키고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반대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컷을 바꿨어요. 강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달려오는 장영사가 뛰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뛰어가는 모습. 어이! 이만수 씨! 자,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 여기 있죠. 이 장면이 지금 여기에 콘티와 함께 맞춰져서 보여지는 겁니다. 마주친다. 장면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까지. 여기 이 장면, 와서 이 장면, 이 장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사라지는 장면. 자, 골목에서 떼어놨죠. 이 장면이 바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장면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숨어져 있는 장면 이렇게 요 장면 여기까지 요컷입니다. 꼴려라. 요컷. 네 집에 있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하잖아. 자, 콘티하고 다른 해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자, 이 장면은 아, 정말? 요 장면과 아까 연결됐고 아빠, 우리 다신 데로 가자. 왔다. 네 추워서 내가 이런 부분 이제 많이 이제 전략을 해서 밤신이 너무 길어서 잘랐던 부분들이에요. 콘티와 현장은 달라져 보이는 개념이 접근되었어요. 빨리 다신 데로 가자. 그래 꼴려마. 따뜻한 곳으로 가자. 아이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여인숙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관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장면, 여기 장면이 바로 여기 요와 요 부분 장면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들어오고 이제 요 장면이래요. 요 장면. 이렇게 이해가 왔나? 얘는 누군겨? 아니마. 네 오늘 밤만 저 아지 메고 잘 수 있나? 아빠, 언제 오는데? 아빠 내일 올 기다. 내일. 자, 여기에서 대사들을 이썰 31일에 이 응? 클로우샷들은 인서트 따서 인서트에서 집어넣었던 거죠. 그럼은 얘 여기 있을게. 아빠 내일 꼭 인형 사갖고 온나? 그래 알았다. 아빠 꼭 내 인형 사고 올게. 꼭 사오는 그래 기다. 알았다. 또 사고 친다. 딱 하루만이다. 내일 알아면 딱. 자, 지금 콘티하고 비교해보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긴 하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수정 보완되는 부분들이라고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정 보완되면 될수록 이제 계속 또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장에서 꼼꼼히 현장을 바라보고 지키고 액팅에 대한 거리, 위치, 생각과 패턴까지 그 다음에 분위기와 리듬까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는 그 아주 그 깔끔하고 아주 정확한 답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다 해놓고도 현장 가면 계속 또 바뀌니까 그때그때 상향과 지금 바뀌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콘티를 안에서만 하더라도 또 재치 있는 인서트들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촬영 감독이 이제 나보다 선배인 분을 이제 촬영 감독으로 모셨는데 경험이 저보다 좀 있어서 그런 건지 계속 이동하기 전에 인서트들을 많이 따놨어요. 아까 7월 30일의 달력도 물론 인서트가 이 콘티는 없지만 난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 이외에 여러 환경들을 따져서 많이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콘티에 없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포인트에 맞는 것에 중심으로 이제 인서트들을 이렇게 따놓는 게 좋다. 근데 그거를 인위적 설정을 딴다는 개념을 접근하면 안 되고 아까 비 막 오는 것들도 비 오는 장면의 인서트를 그대로 땄거든요. 비 오는 것과 비가 그치는 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템포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나리오 완성되어지면서 콘티까지도 고민을 해가 찍고 장소 헌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6주차에 이어서 조명과 콘티에서 그려지는 그 주의점과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대명 강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번 6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의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줄 예정인데, 코멘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뭐 수정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 내가 도와주는 개념인데, 그냥 코멘트 수정할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지면 그동안 제가 코멘트 줬었던 부분들이 너무 허무해지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의 개념인데, 그거를 좀 더, 만약에, 난 이거는 내 생각은 틀립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시켜야만 된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마인드로 설득을 시키는지에 대한 설득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고치지 않았거나 뭘 안 했었으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슉 던져버리면 상대한테 오히려 반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면 분명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꼭 그런 부분들이 역행하는 행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코멘트를 받거나 아니면 제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번 주 6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